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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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강사 문명은입니다. 뭐래.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은입니다. 여러분들 공포영화 많이 보시나요? 저는 무서운 걸 잘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몇 년에 한 번 공포영화를 볼까 말까 합니다. 귀신이나 괴물, 살인마가 등장할 땐 눈을 감고 싶은데요. 공포는 대상이 뚜렷한 감정이죠. 공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앞서 공포가 대상이 뚜렷한 감정이라고 했었는데 불안의 대상은 매우 모호하고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만나는 학생들도 대개는 불안해 하는데 본인이 왜 불안해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직업이나 관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힘든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소개할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이 책에서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로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5가지를 꼽습니다. 오늘은 사랑결핍과 능력주의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여러 종류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욕구는 인정욕구와 애정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있고 애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생각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에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인정과 애정의 문제 외에도 능력주의 신화는 우리의 불안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괜히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실패는 괜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항상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능력주의가 개인의 실패에 가혹한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이상 덕분에 다수가 자신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수백 년 동안 부동의 계급제도 내에 억눌려 있던 재능 있고 똑똑한 개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출신, 성별, 인종, 연령은 개인의 발전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보상의 분배에 마침내 정의의 요소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성공을 거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실패한 사람 역시 그럴 만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시대를 맞아 정의는 부만이 아니라 빈곤의 분배에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낮은 지위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 마땅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알랭 드 보통은 책의 전반부에서 불안을 부추기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책의 후반부에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철학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반성적이고 메타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사회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이 어디서 생기는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보게 되기 때문이다. 비난 가운데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비난을 합리적으로 재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주의 논리는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노력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능력주의 논리는 역사 속에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만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혈통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성공과 실패는 노력과 능력 외에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셈이죠. 그 외에도 환경적 요소들이 성공과 실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적 관점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다. 분석을 통하여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밝혀 그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어리둥절한 채 우울한 표정으로 대응하던 태도를 버리고 눈을 똑똑히 뜨고 그 원인과 결과를 기계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해보면 지위와 관련된 근대의 이상 역시 자연스럽지도 않고 신이 주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된다. 그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생산과 정치 조직의 변화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이후 유럽과 북미로 퍼져나갔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주입되어 있는 물질주의, 기업가 정신, 능력주의에 대한 열망은 체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그리고 다수는 이 체제에 의해 생결을 유지한다. 알랭드 보통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불안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주문합니다. 사회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치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그게 정말 합리적인지 고민해 봐야 하고 우리 사회가 가치 매기는 그리고 순위 매기는 경쟁하는 방식에 대해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불안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책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었습니다.